짜잔! 나도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한 번쯤 직접 그려보고 싶다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아이패드는 비싸고 손그림도 자신이 없고요. 뭔가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설치도 필요 없고 심지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먼저 짧게 드릴게요. 저는 10년차 강사로서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수강생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 스테리 빛나가 완전 따라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그마가 어떤 도구인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피그마는 원래 UI나 웹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다양한 작업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디어 정리, 팀 협업, 발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그마 드로우라는 신기능이 생기면서 편하게 그림 그리기까지 가능해졌어요. 정말 엄청난 도구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원하는 캐릭터 그리기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귀엽기로 소문난 시나모롤 캐릭터를 함께 그려볼게요.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피그마를 검색합니다. 제일 상단에 뜨는 피그마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이제 가입만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메일, 지메일만 있으면 설치 없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기 눌러서 바로 지금 가입해주세요. 자,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인다면 피그마 사용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혹시 이 화면이 바로 연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에다가 피그마 .com이라고 직접 입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좌측에 드래프트를 먼저 눌러주시고요. 우측으로 가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디자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 파일 안에서 이렇게 UI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드로잉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툴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 드로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 툴이 이렇게 약간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펜이나 브러쉬 그리고 펜슬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화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좌측에는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패널이 있는데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패널의 모습이 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나모롤을 그려볼 건데 저는 기존 이미지를 대고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먼저 넣어볼게요. 아래쪽 화살표 눌러주시고 이미지 넣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파일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저 이미지는 그냥 구글에 검색한 다음에 원하는 거 찾아서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이미지 하나 저장해주세요. 이미지를 따라 그릴 건데 이미지가 너무 진하면 내 펜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일단 흐리게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 우측에 보면 오퍼시티가 있는데 이거를 50 정도로 낮춰줄게요. 그러면 약간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를 잠가줄게요. 좌측에 레이어 패널로 온 다음에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 그리기 조금 더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펜으로 쭉 둘러서 그려줄 건데 펜슬을 원래 쓰면 좋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마우스로 하기에는 이 펜슬이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타블렛이 있었다면은 아마 펜슬로 그렸을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 저는 타블렛은 아쉽게도 없고 마우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펜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펜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색상 골라주시고 두께도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그릴 때 중요한 게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쭉 따라서 겉에 테두리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해서 그냥 누르면 직선이 되고요. 누른 상태로 쭉 잡아당기면 곡선이 돼요. 이 원리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 위치는 어디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누른 상태로 쭉 당기면 곡선. 자, 이쪽도 마찬가지 누른 상태로 당겨서 곡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눌러서 쭉 당기면 곡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곡선으로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테두리를
선을 다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대봤을 때 어느 정도 이 곡선이 잘 맞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빼뚤빼뚤한 모습이 있는데 한 번에 잘 그리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펜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잘 그릴 필요 없고 천천히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편하게 그려주세요. 자, 일단 얼굴만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얼굴형에 맞춰서 선들을 쭉쭉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빼고 여기 튀어나오기 전까지만 생각해서 펜툴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옆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방향이 좀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스킬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마지막에 그린 점에 마우스를 두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한번 클릭해주시면은 여기 튀어나왔던 선이 없어지게 돼요. 곡선을 그릴 때 도와주는 방향선이라는 건데 그 방향선이 없어짐으로써 내가 다시 원하는 방향대로 펜을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아까처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쭉 당기면 그대로 곡선이 들어간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금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Shift를 누르고 점을 한번 클릭해주시면은 방향선이 없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첫 번째 그렸던 점 위치로 마우스를 두시고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은 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려주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한번 쳐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엔터를 쳐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마음에 들지 않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옆에 튀어나온 방향선을 왔다 갔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완료할 때는 엔터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부분이 너무 뾰족한 것 같아요. 우측에 보면은 스트로크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코너를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좀 둥글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께도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일단 가운데로 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요거 마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펜툴로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추가적으로 펜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엔터 쳐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 끝을 좀 둥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스트로크 패널로 간 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분을 둥글게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도 똑같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형은 다 그렸습니다. 혹시 지금 눈으로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같이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없고요. 눈, 입이랑 볼터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입은 펜툴로 이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이 처음에는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랑 볼은 도형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원형 일립스 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쉽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려면 옵션 드래그해서 그대로 옆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볼도 똑같이 원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에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얼굴만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를 눌러주시면은 색상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시나모롤이 약간 푸른색이 많이 쓰이는 캐릭터다 보니까 푸른 색상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색은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누르고 Shift 눌러서 멀리 떨어진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 색깔 넣을 거 다 선택하시고요. 이쪽 우측에서 다시 색깔 바꿔주도록 할게요. 눈도 Shift 클릭해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색깔을 바꿔줍니다. 볼은 약간 핑크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얼굴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갔는데 선의 변화를 좀 줄게요. 지금 선이 좀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얼굴 선택하시고 여기 스트로크 패널을 보면 화살표가 있죠. 다이나믹 스트로크라는 걸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글자글한 느낌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서 옵션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보세요. 아니면 브러쉬 스트로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벌써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종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멜로드라마라는 브러쉬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할게요. 나머지 선들도 선택해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얼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펙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그림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뒤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블러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일부러 오래된 느낌 연출, 노이즈 효과도 있고, 그리고 텍스처 효과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속성들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만져보시고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하실 때는 빼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면에 색상이 아니라 패턴 채우는 것도 새로 생긴 기능이라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서 별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좀 작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원하는 색상으로 하나 골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필러 가서 여기 색깔 부분 누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패턴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소스를 선택하면은 그게 이제 패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단색으로 지정했었던 색깔은 빠지게 된다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는 커맨드 Z를 눌러서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라인에 맞춰서 텍스트를 넣고 싶은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펜 툴을 먼저 선택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툴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해주시면 바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을 눌러서 밖을 한번 눌러주시면 글씨 완료되는데 글씨가 좀 작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타이포그래피 패널이 생겼어요. 여기서 글씨를 좀 바꿔줍니다. 폰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텍스트 방향을 바꿔주시려면 우측에서 이 AA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점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대로 그냥 선택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거 위에다가 올려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옆쪽에다가 프레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레임 툴이 있고요. 이거 눌러서 기존에 있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크기를 1080에 1080으로 정사각형 사이즈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내가 그린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떼시면 됩니다.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색깔을 바꿔주고요. 크기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이렇게 다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크기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넣은 이 프레임은 하나의 캔버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야지만 하나의 이미지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임도 선택하고 나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이 있다면 그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이 그냥 선택하면 잘 선택이 안 돼서 여기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잘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로 저장해 볼게요. 우측 하단으로 가서 엑스포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PNG 혹은 JPG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잘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피그마의 공유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그린 거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기능인데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쉐어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그린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다시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리핏 기능도 생겨서 하나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개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리핏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옵션을 바꿔주실 수도 있는데 개수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이 간격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한번 활용해보세요. 일단 오늘 영상으로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나만의 캐릭터까지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시나모로를 그려보면서 피그마 드로우 기능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죠? 여러분만의 시나모롤이 완성됐다면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혹시 다른 캐릭터가 그리고 싶다는 요청도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피그마로 할 수 있는 포스터 만들기 영상 링크도 고정 댓글에 넣어뒀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피그마와 관련된 꿀 정보들 열심히 챙겨올게요.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